2주택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어느 시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팔고 다른 걸 살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늘려나갈까요? 제 대답을 딱 드리자면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그 질문이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무장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주택자가 돼야 되냐? 아니면 1주택자를 해야 되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집을 안 사고 기다려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전체 질문의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신데 결국 돌려 얘기하면 사도 돼요? 팔아야 될까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비과세를 받고 팔까요? 기다렸다가 그냥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결정하시는데 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정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긴 정답이 없어요. 부동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거거든요. 내가 사고 내가 팔고 중간에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여러 가지 서비스 비용을 내는 건데 거기에 남의 의견이 들어갈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내용인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걱정은 사실은 내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걱정을 해요. 너무 올라서 어떡하냐, 뭐, 젊은 세대는 어떡하냐, 나라는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그냥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시면 투표 잘 하시고, 세금 많이 내세요. 투표장도 안 가시고, 세금 조금만 내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지원금, 기부하라고 얘기했었죠. 국가에서 0.1%도 기부 안 했습니다. 세금 내는 거 덜덜 떨죠. 그러면서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는요,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많아야 안전도 지켜주고, 복지도 되고, 여러 가지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증거로 정부는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시면 세금을 많이 내세요. 거짓말 그만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라 걱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공약을 최소한 읽어보고 맞는 방향이 맞다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걱정은 내 걱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포지션에 맞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뭐, 네 가지가 있겠죠.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고, 2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각각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번 시간에 저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근데 많은 분들이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그냥 뭐,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집 가진 사람, 집 못 가진 사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싸우면 누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 가진 애들이 나라를 망친다. 뭐 탐욕꾼이다. 투기꾼들이다. 이렇게 욕하고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쁘다. 공부가 안 됐다. 대가리가 깨져봐야 된다.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각자 얻으시는 게 뭐죠? 어차피 결국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잘 살면 그만인 세상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거짓말쟁인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무주택자가 있죠. 무주택자가 있는데 무주택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오르던 내리던 안 팔면 되고 내가 실제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틀린 말입니다. 틀렸죠. 왜 틀렸죠?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건데 내가 마침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전세로 5억에 들어가서 5억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특이사항을 뺄게요. 5억을 넣었다 5억을 돌려받을 건데 내가 살고 있던 집이 8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내 전세금을 가지고 이 집을 살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죠. 즉, 집값이 떨어질 때는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유리한 포지션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집을 살 확률은 높지 않아요. 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이건 맞아요.
하지만 테크니컬하게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무조건 내 집 한 채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인간의 습성과 문화를 포함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는 이래요. 하지만 머니터리하게 따져보면은 틀렸죠. 왜냐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피해를 가장 적게 보는 층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없다면, 만약 내가 주택이 없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전세나 월세로 버티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건 알아두세요. 본인이 아마 떨어졌을 때 내가 집 살 기회가 와도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지난 과거 시장을 봤을 때 2008년 이후부터 2013, 2014 그 언저리까지 서울에 미분양이 많았지만 새 아파트, 멋진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죠. 즉 우리는 아파트가 떨어질 거다. 세어로서 가치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면 사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기다리는 게 좋고,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사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오를 거라면 앞으로 갈수록 사기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해는 되시겠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냥 내 집 한 채는 있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제가 남들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 경험을 봤을 때, 안 사는 분들은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내리면 내린다고 못 사요. 그게 여태까지 몇 년이 지속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뭔지, 내 성향은 뭔지, 나중에 결국 집을 살고 싶은데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살 마음이 없는 건지, 그냥 전세가 좋은 건지, 월세가 좋은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걱정하자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택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건지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1주택자입니다. 요새 고민이 많으시죠? 일단 1주택자는 분명히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 번 집만 오르지 않아요. 주택이 하나면 집값이 오르면 다 오르고 내리면 다 내려요.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즉 1주택자가 만약에 앞으로 영원히 이사할 계획이 없다. 뭐 소위 상급지로 올라갈 계획이 없다. 해외로 나갈 계획이 없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왜냐면 서울은 절반 이상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이에요. 자가 보유율이, 그러니까 자가 여기 거주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상급지, 다른 집을 살 계획이 있거나 이사 갈 계획이 있거나 투자용으로 샀다면 1주택자는 방어입니다. 방어. 그냥 물가 상승이죠. 화폐 가치 하락의 방어 정도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내 집만 오르고 있는지, 남의 집도 오르고 있는지. 1주택자의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사고 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비과세도 의미가 없죠. 즉, 1주택자는 본인이 내가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 아예 없다면, 내가 아예 이사 갈 계획이 없다면 딱 정말 방어 정도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뭔가 더 얻고 싶다. 뭔가 더 투자하고 싶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서 주택을 더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굉장히 안 좋겠죠. 하지만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든다면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것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이 주택에 영원히 거주할 계획이 있다. 그럼 파실 이유가 없죠.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1주택이지만 투자용이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고 파시는 게 맞고요. 난 지금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많은 걸 얻고 싶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까지 하고 싶다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다주택으로 가는 방향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택인 분들은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떤 방향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무주택자든 1주택, 2주택, 다주택자는 다 똑같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실제 거기에 거주할 분이 계시고 투자용인 분도 계시고 전세를 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나를 중심으로 내 걱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1주택이다, 2주택이다, 다주택이다, 뭐가 더 많이 먹을까란 계산을 하는 건 다른 투자 상품에 대입시켜 볼 만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관으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주택자죠. 아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아마 약간은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데요. 뭘 물어보시냐면 1주택자는 비과세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이 덜해요. 그냥 딱 결정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팔 거다,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나는 더 살 거다 결정하시면 되는데,
2주택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어느 시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팔고 다른 걸 살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늘려나갈까요? 제 대답을 딱 드리자면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그 질문이 뭔 뜻인지 아세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앞으로 더 오릅니까? 내립니까? 왜냐? 2주택 이상이시면 1주택 하나에서는 내가 거주할지 몰라도 나머지는 투자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받고 팔지 아니면 비과세를 포기하고 더 살지,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고 판 다음에 또 딴 거를 살지 기타 등등은 모두가 조건이 뭐냐면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주택자랑 1주택자는 방어, 실거주, 의식 중에서 주, 그냥 내가 거주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수요가 달라요. 거지의 수요, 내가 거주할 거에 대한 수요가 껴져 있기 때문에 투자적 요소, 아파트 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가 덜 들어가요. 반반이에요. 내가 거주한다는 개념이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반이 50대 50으로 매기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미 2주택이기 때문에 투자 요소가 거의 100이에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즉,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어차피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미래를 못 맞출 거기 때문에 더 오를지 내릴지 맞춰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 질문은 간단해요.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크다.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죠. 굉장히 큰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딴 걸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과세 혜택이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시장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더 사면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데 왜 자꾸 헷갈리시냐면 이 주택인 분들이 자꾸 스스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투자예요. 2주택 이상은 투자라고요. 나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사 갈 집이기도 하지만 이사 갈 집이면 또 다른 집이 투자잖아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그냥 공실로 내버려 둘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를지 내릴지, 오른다면 내 비과세 혜택보다 더 클지 적을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살 집인데 이거를 어떻게 돌릴까, 뭐 내 자산 계획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런 자산 계획은 여기에요. 다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은 지금부터 세금 계산을 안 하시면 무너질 겁니다. 세금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전 참여정부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세금이 지금 강력합니다. 만만하게 보셨다가는 자산이 그대로 함락당합니다. 잠식당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제가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안 하고 올라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무조건 사재기시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시중에 호가가 올라갔다, 실거래가가 올라갔다는 건 다 남 얘기입니다. 물론 내 얘기가 될 확률이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억 하던 게 5억에 실거래가가 찍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5억에 팔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또 5억에 팔고 싶다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죠. 내놓고 기다리고 여러 군데 내놓고 기타 등등 시간이 지나야 될 수도 있는데 비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급하다. 그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못 팔아요. 4억 5천, 4억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팔고 나서 또 괴롭겠죠. 매도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다주택자는 그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 우상향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 우상향을 했지만 중간에 세금으로 현금을 다 뿌려야 돼야 된다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출이 좋은 건 아시죠? 대출을 맞게 쓰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건 그냥 독사의 독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다주택자도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다주택자는 국가의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갖는 것만으로 채무를 지고 국가의 이자를 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금력이 얼마나 될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집을 팔아 세금을 내면 되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비수기에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팔립니까? 잘 안 팔리죠.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고 전세 호가 내려가고 있고 일부 단지는 매매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단지도 있고 완전 혼조세 애매하죠. 판단이 안 서시죠. 흔들리시죠. 갑자기 팔고 싶죠. 이러면 이미 잘못 사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나 2주택자 포지션이면 지금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내가 시장이 만약에 비수기만 와도 얼어붙는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읽을 능력이 없다. 그냥 제가 오른다고 해서 샀다. 그냥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샀다.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샀다. 그럼 버티지 못해서 매수보다 100배는 중요한 매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상황이 어떤 포지션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중심으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이 저한테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시장이 앞으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내 포지션에 맞는 질문을 내가 만든 다음에 그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셔야 실제 내 경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스스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 따지면 오를지 내릴지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안 중요할 사람도 있어요. 맞죠? 누가 중요하죠? 앞으로 살 사람은 중요하죠. 앞으로 어차피 안 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어떻죠? 실제로 여기서 계속 거주하실 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투자용이신 분들은 중요하죠. 딴 거 살 거니까.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앞으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은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고 세금 관리 못하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목돈이 모이는 이 시장에 뛰어드셨다면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속 공부가 쌓아 올라감에 따라 내 포지션을 바꾸는 게 맞을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